과도한 출세욕이 빚어진 그리고 아주 잘못된 충성심이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왜 엉망으로 만들었냐? 외부에서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를. 미국에서도 이번에 뭐 탄핵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던데 얼마나 창피해요. 군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사명이단 말이죠. 항상 의식하고 해야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걸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비상계엄 해제되지 않았으면 다른 세계 살죠. 거의 북한 수준이 아닐까? 예, 두 번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사임당 TV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제를 하고 싶지만 요즘 같으면 너무 무거운 주제들이 많은데 오늘 어떤 걸 물어볼지 걱정이 됩니다. 최근 시끄러운 계엄령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시끄러울 줄을 모르고 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계엄하면은 그야말로 천지가 진동할 정도 사건이 있는 걸로 다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 뭐 10월 유신 때도 그때는 뭐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거의 모든 자유를 박탈했잖아요. 뭐 장발머리, 뭐 미니스커트 다 잡아들이고 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뭐 삼천 교육대 뭐 이런 거 다 기억나는 것들이고 5.17 민주화운동 때도 저는 그때 사관학교 생도 시절이었는데 이때 외출 입학 통제되고 밖에서는 뭐 데모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체류탄 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생각나는 게 소유가 하도 많으니까 체류탄이 많고 그다음에 군부가 장악함으로써 해서 군인들이 정복을 입고 다니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을 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군인들이 정복 입고 잘 안 다니잖아요. 근데 군인은 정말 명예스러운 거거든. 그런데 그런 소유사태를 이제 막기 위해서 강압 통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전통 때문에 지금까지도 군복 입고 다니는 걸 좀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군인은 제복 입는 걸 명예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군 출신들이 아직도 그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지 않는 것 같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에 도움이 되나 국익에 반드시 도움이 되고 군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사명이단 말이죠. 항상 의식하고 해야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걸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더 올라가고 싶어서. 과도한 출세욕 이런 것 때문에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뭐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명을 했다 이런 고백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써 그 부당한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해요. 국경은 땅에 떨어졌지. 그다음에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얼마나 큰 손해가 지금 입혀졌는지. 저는 그 방송하는 거 보고 북한에서 갑자기 뭐 침략하는 의도를 포착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 뭐 비상계엄이라는 건 내란, 폭동, 뭐 전시에 준한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아주 평화로운 상태였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국회를도 장악하는 그래 요인을 납치하고 가서 구금하려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야 이거 정말 기본이 어긋났구나. 응? 계엄법은 다 있는데 법을 어긴 거잖아요. 계엄법에 보면은 행정부, 사법부, 내란, 소유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장악할 수 있는 게 계엄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란은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란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내란 수준이지. 거의 막 국회가 지금 난리가 나버렸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것이 뭐 내란이지.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평온한 상태에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지금 내란에 준한 상황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여야가 이렇게 싸운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국회는 건드려서 안 되냐. 국회에서 동의를 받고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통보를 하게 돼 있고, 뭐, 계엄하려면은. 근데 그런 거 다 무시돼 버렸잖아. 그리고 뭐 요인을 납치하고. 그 다음에 투입된 병력들이 또 다 특수전 임무하는 사람들. 그거는 정말 전시에서 가장 먼저 적진해 가가지고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납치한다든지 참수하든지 특히 707 임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김정은이 참수작전하면 제일 먼저 가는 부대란 말이죠. 그런 부대, 그다음 수방사 이런 데는 다 평시에는 대테러 진압, 그다음에 전시에는 그야말로 적 수장들을 가서 암살하고
뭐 이런 임무를 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니까 다 사람들이 긴장하죠. 무장병력이 있더니 이게 몇 년 만이에요? 45년 만이라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 판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민주화도 이렇고 경제 10대의 강국이잖아요. 문화, 뭐 군사력은 5위라고 하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계엄령이 상당히 어설프게 진행됐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설프게 진행됐다는 얘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법 상식도 알아야 돼요. 알으면 그걸 지켜줘야 되고. 근데 뭐 국회를 장악했다는 건 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이게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탄핵 얘기 나오는 건데 그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내가 얘기하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는 예측하고 그것이 파급 효과를 미리 검토하고 신중히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래 계엄을 선포하려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왜 선포해야 되느냐 긴밀히 토의하고 막 난상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그저 뭐 소수의 인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왜 한지도 모르고 뭐 계엄 살인한 사람이 뭐 알지도 못하잖아요. 응? 합참의장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잖아. 계엄을 살려면 그는 최후의 보루잖아요. 항상 적에 대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총뿌리가 이번에 국회로 왔단 말이에요. 국회.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엄청나게 분노하고 드디어 대학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대학생들은 다 민주화 운동이 뭔지 잘 몰라요, 사실. 다 그야말로 MZ 세대잖아. 뭐 북한은 새 세대라고 하던데 사실 북한이 우리한테 그동안 지적받고 정말 독재 정권이라 하고 정말 무너져야 할 정권이라 우리가 항상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일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병력을 활용하잖아요. 장성택이 갔다 오면 곡사포로 쏴 죽이고 그러잖아.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적했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 거기 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에 우리도 보면은 너무 내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것이 내란도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서 내란 정도의 소유가 지금 일어나 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막상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했을 때 군인들이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시를 수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상부 지휘관이 이렇게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들이 이행할 때 보면은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이렇게 다 똑같이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 임무를 수행하러 간 사람들도 이걸 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응? 그냥 명확하게 그야말로 그런 일을 할 때는 무슨 특별한 범죄 행위가 일어나서 가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적개심을 가지고 반드시 성취시키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무슨 지시를 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왜 갔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뭐 그 가운데 국민들이 막 모여가지고 순식간에 모여가지고 반대하고 진입 방지를 하고 그러니까 군인들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발휘해서 제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 여야당 대표들 국회의장을 뭐 납치해가지고 뭐 감금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갔다 하는데 그게 과연 되겠느냐고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아주 서투른 지시였고 잘 판단되지 않은 잘못 판단된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일거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 집행하는 사람들도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해요 저는.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저 사관학교 전에 해군사학교 나왔지만 그 육사 1년 후배인데 뭐 군생활을 잘 했다는데 일에 들면은 출세욕이 좀 많다. 특히 3스타에서 4스타 안 됐을 때부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뭐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걸 뭐 극복하려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저기 뭐 보니까 구설수에도 좀 휘말렸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최고로 높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너무 많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군 차원에서는 항상 군인은 뭐 안일한 불의보다 험난한 정의를 택하겠다. 사관학교 때부터 계속 한 얘기예요.
그리고 뭐 과거 우리 군사 정부 때 많이 깨우쳤잖아. 그 사람들이 진압하고 할 때는 뭐 국가를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엔 다 죄를 받았잖아요. 단죄가 됐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아 이런 건 되풀이되지면 안 되겠다. 이걸 보고 있어야 일치고 특히 뭐 경호처장하고 국방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권고를 하느냐. 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도한 출세욕이 빚어진 그리고 아주 잘못된 충성심이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엉망으로 만들었냐? 외부에서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를. 미국에서도 이번에 뭐 굉장히 뭐 탄핵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던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왔어요. 뭐 70여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을 사용해서 대문을 진압한다든지 군을 어디 투입해가 작전한다든지는 사후 정보 공유가 돼야 돼요. 뭐 우리가 왜 미국한테 우리가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미 동맹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전평시 작전할 때는 부대 이동할 때는 서로 동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통보를 해줘요. 그래야 이제 잘못된 작전이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도 아마 기분이 좀 나쁠 거예요. 그건 잘 모르고 했으니까 하기야 뭐 합참의장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설픈 계엄을 선포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계엄군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국가와 군대의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말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가 군대에 어떤 영향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지금 뭐 제2의 계엄을 또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뭐 특전사령관 양심고백 수준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명령이 나면 자기는 거부하겠다. 그리고 군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군대에서는 대령 다르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별 다르면 출세했다고 그러다. 그런 얘기가 일반적 뭐 다 통용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되면은 부당한 명령이 이거 잘못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위배된다. 그렇게 하면은 뭐 저는 옷 벗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는 사람들 나타나야 돼요. 그게 이제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고 후배들한테 보여줄 길이라고. 그래서 후배들한테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사태가 나면은 아마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거부할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느냐 이거는 후배들이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이거는 국가 국익을 위한 길이 아니다 할 때는 과감하게 이거는 뭐 수용을 못 하겠습니다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번 계엄령 사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까 정치적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군 출신들은 정말 숙고하는 자세로 봐야 돼 이걸.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재발되면 안 되겠다 이런 사태가. 그래서 숙고하는 뭐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인들이 풀어야 된다. 거기에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풀겠죠.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미국에서도 뭐 탄핵을 뭐 지지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전국이 좀 시끄러울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 특히 학생들이 이미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파악하고 과도한 소유 사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는 쪽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야 된다. 일단 안정돼야 돼요. 이런 사태 하나로 막 주식시장 난리 나고 환율 올라가고 이거 정말 국민들이 엄청 힘든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은데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정치인들도 냉철하게 숙고하는 자세로 이렇게 시각을 보고 그야말로 개인의 한풀이가 아니라 국익을 고려해서 항상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계엄령 사태로 정치적 공백 발생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안보 문제는 없는 걸까요?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남으로 해서 뭐 항상 우리는 북한의 오판을 걱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은 우리를 침략을 능력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군사를 압도하고 특히 세계 최강의 미군이 28,500명이라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돈 없으면 져요. 초기에 뭐 기습적으로 자기들이 기습할 수는 있어도 금세 회복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 우리 인공위 정찰을 좀 2개나 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취약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보강이 됐고 그다음 한미 동맹이 뭐 매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거망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북한이 그들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러시아하고 엄청나게 손잡고 동맹을 회복하면서 지금
파견까지 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러거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그 때문에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우리가 강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여기 뭐 헛서튼 짓 하는 거 바보지 바보. 그리고 북한이란 집단은 10만 호위 세력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그냥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놈들이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봐요. 자기들이 먼저 망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오판을 한다면 우리가 전국이 불안하면 그 틈을 이용해서 국지 도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지금 군인은 항상 24시간 전투를 고민해야 돼. 전투를. 정말 장성들은 정말 조심스러운 행동을 해야 돼요. 정치적인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돼. 항상 24시간 군복을 입고 있는 한 24시간 전투를 생각해야 그게 이제 우리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뭐 부하니 등 할 필요도 없고 항상 자기 자신을 위치해서 뭐 북한에 항상 무모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감히 건들 수가 없다고. 교수님께서 예전에 경험하셨던 계엄령은 어땠었나요? 뭐 자세하게 설명한다기보다 저는 이제 계엄이 어렸을 때니까 뭐 79년 70년대 초반에 유신헌법 할 때도 그때는 뭐 다 잡아갔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 생각나고 그다음에 사관생도 시절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때 그때는 이제 사관생도 시절이었는데 생도들은 외출 위박이 참 중요한데 영내 생활하다가 그때 뭐 외출 위박 단절되고 그다음 밖에서는 뭐 잡혀가고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아무튼 계엄은 아주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내란이 그야 막 엄청난 그 소유 사태 이런 거 있을 때나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뭐 TV 보고 지금 뭐 아주 평화로운데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이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과거의 계엄은 그야말로 독재 정권이라 했잖아요. 그냥 맘만 먹으면 자기들 정권에 반대하면 잡아놓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지금은 뭐 매스미디어가 엄청 발달돼 있고 지금은 학생들도 우리 때보다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논술도 잘해. 논리적이고 사실 대학생들 그 선언문 하는 거 보면은 깜짝 놀래요. 저렇게 어째 논리적일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논술을 많이 해서 논술. 근데 우리한테 저를 늙은 사람 안 돼 이제. 그렇게 다 비판의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왜 계엄을 해가지고 자유를 뺏으려고. 이건 거꾸로 우리한테는 거꾸로 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새로운 걸 처음 느끼는 거예요. 이 느끼니까 이제 소요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는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과거의 계엄은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일종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 사익을 위한 거예요. 사익을 위한 거 오래 못 가요. 다 들통 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항상 공직자는 정말 국민의 돈 가지고 월급 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국민을 무시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공직자인 사람은 나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말 헌신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죠.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지금 비상계엄 해제되지 않았으면 다른 세계 살지요. 거의 북한 수준이 아닐까? 잡아들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언론 입 막아버리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있지. 완전히 별천지가 돼버려. 세계 10대 강국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뭐 초라한 나라로 가게 돼 있죠. 뭐 환율 올라가니 뭐 주식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외국에서 우리를 볼 때는 정말 우스운 나라예요. 이 10대 강국이 갑자기 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응? 그러면 이게 뭐 무법이지 무법. 그렇게 되면은 창피하잖아요. 엄청 창피한 나라가 돼버려 국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마 새로운 세계라 신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뭐 그럴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뭐 그래도 국회가 그 해결을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들 매 요거도 먹는데, 국회의원들 사람 취급도 안 사람 많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모처럼 정말 밥값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자세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국회도. 이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쁜 거고 정말 잘못된 거지만은 이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찾느냐, 그것이 민주시민이냐 그냥 후진적이냐 이거라고. 그래서 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뭐 민주주의 입법 사법 행정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뭐 입법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려고 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향후 계엄령이 다시 선포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걱정하면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해 버렸으니까 자기들이 코너에 몰리면 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한 사람들은 또 경험을 하거든.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잘 쳐다보고 여론을 잘 모아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뭐 청문회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불러다가 그런 걸 계속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일어났는가 그걸 잘 분석하고 잘못된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되고 그래야 재발 안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면은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총력을 다하고 이 신사임당 TV에 나와서 제가 무거운 주제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데 저도 좀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워요. 제 개인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저도 여기 나올 때 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저의 군대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보태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어떤 사람들은 무작정 정권을 뭐 옹호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할 때 어디를 옹호하는가 이런 거 저도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항상 국익이 1번이고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군의 사명이다. 이건 항상 잊지 말아라. 후배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요. 이번 계엄령 사태를 보시고 나서 군인 후배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내 임무가 뭔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국익에 합당한지, 온당한지, 그다음에 뭐 대령 이상 그러니까 장성급들은 항상 법적인 지식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 공부를 계속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정말 위법한 행동인지 이거 내가 한번 결심함으로써 수많은 후배들이 또 다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항상 군에서 귀관은 포연탄으로 생사관의 부하를 지휘할 수 있는가. 이거는 자기가 책임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끌고 나가야 부하들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꾸 부하를 수렁에 빠뜨리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 왔잖아요. 여태까지. 군 출신들 중에. 그래 요구 많이 얻어먹었는데 그런 사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엄 이걸 교훈으로 해가지고 국민을 억지면 안 되고 이제 정말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 국회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에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북한에서는 이 과거 같았으면은 어딘가 또 건드렸을 거예요. 소요 사태를 일으키게 만들고 간첩들 행위가 뭐 투입시켜가지고 또 내부 갈등 조작하고 그러는데 북한은 지금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내 코가 석자라고 북한은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뭐 파병시켜가지고 식량 원조 받으려고 에너지 원조 받으려고 군사적 기준으로 원조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자기들이 코가 석자라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우리가 불안하면 자기들은 항상 환호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불안을 이용하지 않도록 군들은 더욱더 철저히 북한을 주시해야 돼요. 계엄령 사태가 한미 동맹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미국에서는 좀 섭섭해할 거예요. 그동안 정말로 공조를 잘 해왔고 정보 교환도 잘 해왔는데 이렇게 뭐 무력을 국회까지 난입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왜 그런 걸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 한미 동맹은 군사 정보는 서로 공유하게 돼 있어요. 상의하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북한한테 잘못된 판단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안 되거든. 그럼 미국이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불쾌하기도 하고 좀 한심하다 이렇게 여길 겁니다.